오늘은 네 번째 시간 만기 보유증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기 보유증권은 만기가 있는 채무증권이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만기가 있는 채무증권이라고 해서 모든 증권이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되는 건 아닙니다.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경영자에게 질문을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만기까지 보유할 능력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회사의 재무 상태를 확인을 하면 되고, 혹시 법적인 제약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 보유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만기까지 보유할 능력이 있어야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만기 보유증권을 만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 즉 당회계연도와 직전 2회계연도 중, 즉 당회계연도를 포함한 3회계연도 중에 만기 보유증권을 매도하였거나, 아니면 중도 상환권을 행사하였거나, 아니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면 보유 중이거나 또 신규로 취득하는 모든 채무증권은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만기 보유증권을 취득할 때 인식과 최초 측정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식은 언제 전표를 발행할 것이냐, 최초 측정은 얼마로 전표를 발행할 것이냐, 언제 발행할 것이냐, 계약 당사자가 됐을 때 얼마로 발행할 것이냐. 만기 보유증권 같은 경우는 매입 가격에 취득 부대 비용을, 즉 취득 시 거래 비용을 플러스한 가격을 취득 원가로 반영합니다. 후속 측정은 기말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만기 보유증권은 유효 이자율법에 의한 상각 후 원가법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법인세법은 원가법이죠. 그런데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유효 이자율에 의한 상각 후 원가법을 인정하기 때문에 세무 조정은 없습니다. 자, A라는 회사가 있어요. A라는 회사가 만약 공장을 팔려고 해요. 공장을. 그러면 A라는 회사가 공장을 팔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일이 공장을 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매수자를 찾아야 됩니까? 아니죠. 공장을 어디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맡겨요. 의뢰를 해요. 이게 팔아주십시오 하고, 그러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살 사람들을 찾아서 서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자, 회사채 발행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채를 발행한다. A라는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한다. 그러면 중개인이 있어요. 실무적으로 이 중개인을 대표 주관사라고 해요. 보통 금융투자에 IB가 보통 대표 주관사로 선정이 돼요. 그러면 대표 주관사로 선정이 되면 이 IB 같은 경우는 이 회사에 기업 실사를 해요. 물론 그 전에 A라는 회사의 신용평가기관이 신용평가를 하겠죠. 보통 무보증 사채 같은 경우는 두 군데 이상 신용평가기관이 신용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대표 주관사를 선정하고 기업 실사를 하고 또 수요 예측을 해요. 이 회사채를 발행했을 때 수요자가 얼마큼 있을 것이냐 수요 예측을 하고 또 공모 금리를 결정합니다. 이 공모 금리가 결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회사채의 발행가액이 결정이 될 수가 있겠죠. 발행가액. 자, 그러면 이 B라는 회사가 이 회사채를 매수를 했다고 해요.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취득을 했어요. 취득. 자, 그러면 이 대표 주관사는 공짜로 일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수수료를 받아요. 그러면 B 회사가 취득한 증권의 취득가액은 이 발행가액에 플러스 수수료가 붙는 거예요. 이 취득가액은 발행가액에다가 플러스 수수료. 자, 그럼 사채는 어떻게 되냐? 회사채를 발행한 사람, 이 A라는 회사는 자, 이 발행가액이죠.
이 발행가액이 원래 현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어때요? 대표 주관사에게 주는 수수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A라는 회사도 이 수수료를 차감을 해. 발행가액에서 이 수수료를 차감을 하고 나머지 금액이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현금으로. 그쵸? 현금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A라는 회사의 사채 발행가액은 더 줄어들고 수수료 때문에 B라는 회사의 이 만기 보유증권, 이 증권에 취득한 증권의 취득가액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효이자율은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서로 다르게 됩니다. 자,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2021년 1월 1일 A사는 회사채를 만기 보유 목적으로 4억 7,500만 원에 취득을 해요. 액면가액은 5억 원짜리, 표시이자율은 10%예요. 그러니까 매년 말 수치, 즉 2021년 12월 30일에 5천만 원 주고 5천만 원 받고, 그렇죠? 여기는 회사채를 만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이자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2022년에 12월 31일에 또 5천만 원 받고, 그 다음에 2023년은 12월 31일에 또 5천만 원을 받아요. 그리고 만기는 2024년 12월 30일이고 원금 상환 방법 만기 일시 상환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5억을 또 받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A사는 5천만 원, 5천만 원, 5억 5천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거래 비용은 98만 1,700원이에요. 자, 그럴 때 유효 이자율을 구하라. 그럼 우선 취득가액은 어때요? 4억 7,500만 원에다가 거래 비용을 플러스한 가격이 되죠. 그래서 4억 7,500, 98만 1,700원이 취득가액이 돼요. 이 취득가액과 2021년도 현금 흐름, 2022년도 말 현금 흐름, 미래 현금 흐름이죠. 미래 현금 흐름. 그 다음에 2023년도 말 미래 현금 흐름의 이 현재 가치 서로 같게 해주는 이 이자율이, 이 R이 유효 이자율이라는 거죠. 자, 이 R을 구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엑셀 서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을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을. 엑셀을 이용해서 어떤 방법으로 유효이자율을 구하느냐, 두 가지 방법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엑셀 서식을 이용해서 이런 표를 하나 만들어요. 일자 만들고 유효이자 만들고 액면이자 만들고 상가액, 장부가액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취득가액 4억 7,598만 1,700원을 1월 1일 장부가액란에 써요. 그런 다음에 유효이자는 이 장부가액과 이 표시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유효이자로 써요. 자, 여기 10%는 표시이자율이죠. 표시이자율.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유효이자는 장부가액과 표시이자율을 곱한 금액. 액면이자는 말 그대로 5억 곱하기 10% 표시이자율 곱한 금액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을 쭉 써요.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하나 써서 복사를 하면 되는 거죠. 여기도 이 서식을 쓴 다음에 이걸 복사를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상가객은 유효이자에서 액면이자를 빼는 거예요. 이렇게 빼면 마이너스 240만 1,830원이잖아요. 그리고 장부가액은 1월 1일 장부가액 4억 7,598만 1,700원 플러스 마이너스 240만 1,830원을 더해서 장부가액을 기록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복사를 딱 해요. 이것도 복사를 하고 이쪽 서식을 전부 다 복사를 딱 하는 거죠. 복사를 하면 이런 표가 만들어지죠. 그런 다음에 커서를
E5에다 줘요. 커서를 E5에다 커서를 두고 데이터 클릭을 한 다음에 가상 분석을 클릭을 해요. 그러면 목표값 찾기가 나와요. 목표값 찾기가. 자, 우리가 커서를 E5에다 두고 목표값을 찾는 값을 5억 원. 우리가 액면금액 5억 원을 두고 값을 바꿀 셀을 이 셀을 클릭을 해요. F2를 클릭을 하면 확인을 딱 누르면 이런 표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사채 삼각표가 만들어지면서 유효이자율은 12%가 딱 구해져요. 그래서 유효이자율 12%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채 삼각표가 만들어져요. 자, 이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럼 회계 처리도 한번 해볼게요. 자,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취득가액이죠. 처음에 4억 7,598만 1,700원. 이 취득가액이요. 만기 보유증권 취득가액이 이쪽으로 오죠. 그리고 현금 4억 7,598만 1,700원이 나가요. 대변에. 그 다음에 차변에 이게 유효이자는 이자 수익이에요. 그래서 5,711만 7,804원이 이자 수익으로 대변에 가고 액면이자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상가액 717만 7,804원만큼 만기 보유증권이 증가를 해요. 그래서 자, 2001년도에 4억 7,598만 1,700원이었는데 711만 7,804원만큼 증가를 해서 4억 8,300 99,504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똑같이 해요. 5,797만 1,940원이 이자 수익으로 오고 5천만 원이 현금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만기 보유증권 증가하고 그래서 이 금액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돼서 만기 보유증권이. 자, 그런데 내년에 우리가 5억 원을 상환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기 보유증권은 비유동자산이 아니라 이제 유동자산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정 분류를 해주고 비유동자산에서 유동자산으로 계정 분류를 해주고 자 5,892만 8,555원 이자 수익 잡아주고 그 다음에 5천만 원 현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5억 원이 이만큼 만기 보유증권이 증가하고 그래서 5억 원이 됐죠. 그래서 이 5억 원이 어때요? 없어지고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상환을 받는 거죠. 우리가 투자한 금에 상환을 받는 거. 자, 이런 경우로 이런 식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유효이자를 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엑셀 서식에서 유효이자를 구하는 방법이 IRR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냐면 현금 흐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현금 흐름. 자, 2021년도 1월 1일 현금이 이만큼 나갔잖아요. 4억 7,598만 1,700원이 나갔어요. 마이너스죠. 그래서 나갔으니까. 자, 이만큼 5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2001년 12월 31일 날. 들어왔죠. 플러스. 자, 이만큼이 또 들어왔어요. 22년도. 플러스. 그 다음에 이만큼이 또 5억 5천이 들어왔죠. 2003년도에 5억 5천 플러스. 그런 다음에 이 IRR 함수를 쓴 다음에 드로그를 딱 하면 12% 이자율이 나와요. 우리가 처음에 이 엑셀에서 IRR을 구해서 삼각표를 작성하지 않고 목표값 찾기를 통해서 한 이유는 어차피 사채 삼각표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표값을 찾기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한 부분이에요. 자, 이번에는 사채 발행자 입장에서 한번 회계 처리를 해볼게요. 다른 것들은 동일해요. 한 가지만 가정을 할게요. 사채 발행가액이 4억 7,800원이고 800만 원이고 수수료가 18,30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자, 현금이 얼마가 들어와요? 사채 발행가액 4억 7,800만 원에서 수수료를 빼고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18,300원을 빼면 4억 7,598만 1,700원이 들어와요. 이게 사채 발행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현금이죠. 4억 7,598만 1,700원. 사채 액면가액이 5억 원. 액면가액과 들어오는 현금의 차이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해서 2,401만 8,300원. 이렇게 해서 기록해 주면 재무상태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사채 5억 원,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2,400 018 300. 그러면 사채 발행가액이 사치로 981 700이 사채 장부가액이 되죠. 장부가액. 이게 장부가액이요. 왜 이렇게 가정을 했냐면 이 사채 삼각표하고 똑같이 하려고. 그래서 사채 장부가액이 사치로 981 700이에요. 2021년 1월 1일 날. 자, 그러면 똑같이 하면 돼요. 자, 이자 비용 사채를 취득한 회사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이지만 사채를 발행한 회사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이죠. 비용. 그 다음에 이만큼 현금을 지급을 해야 되죠. 5천만 원. 그 다음에 상가액은 뭐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줄여줘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줄여주면 이만큼 711만 7,804원만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줄어들죠. 그러면 사채 장부가액이 증가하죠. 그래서 2021년 12월 31일 날 사채 장부가액은 4억 8,300 99,504원이 되는 것이에요. 4억 8,300 099 504원이 되는 거예요. 자, 2022년도에는 또 이자 비용, 그 다음에 이것은 현금이 들어오고, 자, 이 상가액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줄여들고, 그래서 사채 장부가액은 491 071 444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채를 내년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채 비유동 부채를 유동성 장기 부채인 유동 부채로 계정 분류를 해주는 거예요. 491 071 444.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2023년 12월 31일은 또 이자 비용, 그 다음에 현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줄여주고, 이만큼 줄여져서 5억 원이 됐죠? 자, 그럼 유동성 장기 부채가 5억이 없어지고 현금 5억을 상환하는 분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만기 보유증권을 한번 살펴봤습니다.